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불완전한 육체의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지만 영혼의 성장과 완성을 위한 삶을 선택함으로써 그 한계를 무한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그 첫걸음으로 영혼에서 감정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배울 것이다.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영혼을 느끼고 그 소리를 듣는 힘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변하기 마련인 감정을 자신의 영혼이라고 착각한다. 그리고 이 착각에서 수많은 오해와 집착이 생겨난다. 감정은 영혼이 아니다. 감정과 영혼은 그 뿌리 자체부터가 다르다. 감정의 뿌리는 육체다. 육체가 있으므로 감정이 생기는 것이다. 영혼의 뿌리는 우리의 신성이다. 감정은 육체에 연결되어 있고 영혼은 신성에 연결되어 있다. 감정의 뿌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구와 상태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게 마련이다. 감정은 흐르는 구름과 같아 하나의 감정이 지나가면 또 다른 감정이 찾아온다. 원치 않는 감정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고 원하는 감정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감정은 우리가 마음대로 나타나거나 사라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감정의 정체는 무엇인가? 감정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생기는 것이다. 육체가 없다면 더 이상 감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에너지적으로 보면 감정은 대부분 1, 2, 3번 차크라에서 일어나는 욕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1차크라는 회음의 위치에 있고 생존과 안전에 관한 욕구와 관련이 깊다. 2차크라는 아랫배의 위치에 있으며 번식, 성, 소유, 지배에 관련된 욕구를 관장한다. 3차크라는 명치의 위치에 있고 식욕, 인정에 대한 욕구와 연관되어 있다. 감정은 이러한 욕구들을 만족시키고자 할 때 일어나고 욕구를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장애에 부딪힐 때도 일어난다. 예를 들어 로맨틱한 사랑은 1차크라의 안전에 대한 욕구, 2차크라의 성욕, 소유욕, 그리고 3차크라의 인정에 대한 욕구 등 여러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다. 이러한 욕구가 잘 충족되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온다. 그런데 누군가 또는 어떤 무엇이 끼어들어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방해하면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른다. 그러다 사랑이 깨지고 혼자 남게 되면 슬픔과 그리움, 때로는 질투와 미움, 분노의 감정에 휩싸인다. 감정은 우리의 몸과 에너지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두려움이나 죄의식,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면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다. 현대인의 질병 대부분이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화 등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시민성 질환이라고 한다. 화나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는 먼저 가슴에 위치한 4차크라를 가로막아 가슴에 있는 에너지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한다. 가슴이 막히면 온몸의 에너지도 정체되고 제대로 순환이 안 된다. 그 결과 머리는 점점 뜨거워지고 배는 점점 차가워진다. 동양의학의 에너지 원리에 따르면 인체의 이상적인 에너지 상태는 머리는 차갑고 배는 따뜻한 상태이다. 이와 반대로 머리는 뜨겁고 배가 차가운 에너지 현상이 지속되면 두통, 불면증, 소화불량, 우울증, 고혈압, 그 밖에 다양한 시민성 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뇌신경 학자들은 감정은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말한다. 대뇌피질 밑에 위치한 대뇌 변형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인 감정은 모든 정신작용 가운데 가장 강렬한 것이다. 감정 자체는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뇌의 작용이다. 두려운 감정 때문에 위험을 피하고, 불안한 감정 때문에 안전한 환경을 찾고, 분노의 감정 때문에 맞서 싸우는가 하면 사랑의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기도 한다.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여 감정의 노예로 끌려다니다 보면 많은 난관과 역경에 봉착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대로 표출되지 못하고 억눌린 감정은 때로 몸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르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극단적인 감정에 압도되어 고통받을 때 감정이 자신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다고 믿기 쉽다. 그러나 사실 감정을 움켜잡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자각해야 한다. 감정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감정을 붙잡고 있었다. 우리의 감정은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과 같아서 왔다가 가기 마련이다. 그 감정들은 머지않아 바뀔 것이므로 거기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움켜쥔 채 괴로워한다. 본인이 슬픔에 발을 깊이 담근 채 슬프다고 하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 희망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 감정이라는 구름이 더 오래 머물 수밖에 없다. 누구의 삶에나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릴 때가 있다. 그때 이 비는 언제 그치는 거야? 이 어둠은 언제 거치는 거야? 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또한 지나갈 거야 하면서 담담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천둥이 쳐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계절의 순환 속에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낙엽이 지듯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담히 바라보며 가는 중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깨달음도 뿌리를 내린다. 우리가 감정의 지배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이유는 그 감정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에고를 자기와 동일시하면 칭찬을 받으면 기뻤다가 비난을 받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 분노에 잠식되어 명확한 판단을 할 수도 없다. 그러나 감정은 내가 아니다. 항상 자신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감정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감정의 주인이 되어 감정을 다루는 연습을 해야 한다. 감정은 마음이라는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와 같다. 파도도 바다에 속하지만 바다 자체는 아니다. 표면에서는 사납게 폭풍우 치는 바다도 그 시면에 깊은 고요를 품고 있듯이 폭풍 같은 감정 너머에 깊고 밝은 마음자리가 있다. 그 마음은 우리가 분노할 때 분노하는 우리를 보고 있고 슬퍼할 때 슬퍼하는 우리를 보고 있다. 그 마음자리를 찾을 때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볼 수 있고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풍랑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듯이 우리의 감정도 치솟았다가 가라앉았다가 한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 말자. 내려갈 때도 있으니까. 또 슬픈 일이 당신을 찾아왔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도 말자. 올라갈 때가 있으니까. 감정의 파도에 떠밀려 허우적거리지 말고 서핑하듯 감정을 타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 서핑을 잘 하려면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듯 영혼이라는 중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릴 때라야 감정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 심해에 앉아서 바람 따라 출렁이는 파도를 구경하듯 당신의 감정을 영혼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라.